3D 뷰가 완성되었고요. 이제는 이 3D 뷰를 현재 HVAC에서 파이어 프로텍션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뷰는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짙게 표현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 부분을 오른쪽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이름 바꾸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 바꾸기를 통해서 3D라고 이름을 줄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왼쪽 특성 창 부분에 분야의 기계가 되어 있고요. 서브 디서플린이라는 이 부분이 현재 HVAC로 되어 있던 것을 파이어 프로텍션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자, 적용하시면 이 부분이 이 HVAC에 있었던 3D 뷰가 바로 파이어 프로텍션으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2층 소방배관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2층 소방배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스프링클러 헤드가 보이지만은 배관은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배관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될 게 바로 이쪽에 있는 뷰봄입니다. 뷰봄이 편집을 클릭을 하셔서 상단에 현재 2층 천정 레벨로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레벨 3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현재 스프링클러 배관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린 패밀리를 하나 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패밀리 로드를 하기 위해서 자, 삽입 탭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패밀리 로드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밀리 로드 클릭하시고 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린 T 언더바 이경T를 선택을 해서 자, 열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밀리 로드가 끝났으면 프로젝트 탐색기 아래쪽으로 이동하셔서 자, 배관의 배관 유형을 파이어 프로텍션을 더블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우팅 기본 설정에 편집으로 들어가셔서요. 자, 접합에 선택을 하셔서 조금 전에 선택했던 T 이경T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또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볼 거고요. 이 배관을 선택을 해서 자, 요 배관만 100mm로 여러분들 좀 바꿔 주시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100mm로 바꾸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자, 지워주겠습니다. 자, 시스템 탭으로 이동하셔서 자, 배관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유형 선택기에서 파이어 프로텍션을 선택을 해줍니다. 참조 레벨 2층 소방배관인 것을 확인하시고요. 간격 띄우기는 3200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유형은 습식 방화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자, 여기까지 이렇게 배관을 그려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자, 요 옵션 바에 있는 3200이라는 부분을 500으로 바꾸시고 엔터 한 다음에요. 자, 진행 방향으로 그대로 400mm라고 이렇게 타이핑 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십시오. 그런 다음에 다시 자, 옵션 바에서 이번에는 4000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적용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도면이 그려질 겁니다. 3차원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아까 이름 바꾸기 했던 3D를 클릭을 하시면 자, 다음처럼 이런 식으로 배관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2층 소방 배관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정렬 지수라는 부분이 있고요. 정렬 지수 부분을 클릭하십시오. 자, 그리고 자, 벽체의 끝을 지정을 해야 될 건데 자, 그 벽체의 끝에서부터 배관 센터까지 250mm를 간격을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벽의 끝을 지정을 하려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요 중심 부분만 표현될 겁니다. 이때 자, 마우스를 아래쪽에 갖다 대고 자, 탭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사이드에 벽체가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클릭하시고
배관을 클릭하시면 그 다음에 자 치수선이 위치할 곳을 선택한 다음에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자, ES 키를 두 번 누르시고 이번에는 이 배관을 클릭합니다. 배관을 클릭하게 되면 조금 전에 입력했던 치수가 자, 이렇게 변경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편집 모드로 들어가지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250 타이핑을 하고 자, 엔터를 치시면 자, 벽체에서 250mm 떨어진 배관을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ES 키 눌리고요. 치수선은 지우시기 바랍니다. 리본 메뉴에 수정 탭으로 이동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코너로 자르기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와 조금 전에 선택했던 배관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엘보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ES 키 눌려서 이번에는 현재 원라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투라인으로 그려보기 위해서 상세 수준을 높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더블 라인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될 거고요.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음영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음영 처리된 배관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위쪽에 있는 이 배관은 나중에 광경 변경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사이즈를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단면을 작성을 해서 단면에서 배관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기 신속 접근 도구 막대 부분에 보면 이렇게 구획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섹션을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클릭하시면 섹션이 만들어지고요. 섹션이 만들어진 바로 후에 여기 특성창을 보면 구획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먼 쪽 자르기 간격 띄우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해서 200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요 먼 쪽 간격 띄우기가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2000만큼 떨어져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얘를 마우스를 이용해서 밀고 당기면 섹션에 보여지는 깊이를 여러분들이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뷰로 이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뷰로 이동을 누르시면 바로 만들어진 단면 뷰로 이동하여지게 됩니다. 뷰로 이동을 클릭하시기 전에 마우스로 이 섹션을 클릭하게 되면요. 뷰 구획 그래서 섹션 제로라는 부분이 이렇게 화면에 표시되어질 거고요. 이 만들어진 섹션의 뷰 이름이 섹션 제로라는 겁니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뷰로 이동을 선택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섹션 제로 뷰로 이동이 되어질 거고요. 상세 수준을 높음으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화면 표시 설정을 음영 처리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왼쪽에 있는 특성 창에서 분야가 기계가 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에 보면 아래쪽으로 보시면 서브 디서플린이라는 이 부분에 공란으로 표현되어 있죠. 다시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파이어 프로텍션으로 지정을 해주고 적용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요 섹션 뷰가 이제는 파이어 프로텍션으로 이동되어질 거고 여기 보면 구획이라는 부분이 새로 생겼고 섹션 제로라는 부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름 바꾸기를 해서 여기에서 A 단면 뷰라고 이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뷰가 A 단면 뷰가 만들어질 겁니다. 뷰 크기에 비해서 글자들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이 부분은 50분의 1로 축소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1대 50을 선택을 해 주시면 이렇게 글자들이 적당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이 부분에서 여기가 지금 이름이 잘못 입력이 됐는데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레벨 2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file main이라는 뷰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얘를 이름 바꾸기 해서 A 단면이라고 그대로 줄 거고요. 여기다 영어로 file main이라는 A 단면의 이름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A 단면 해놓고 file main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방 입상관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소방 입상관 편집을 하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하신 다음에 자, 이 엘보를 T로 바꾸겠습니다. 레빗에서 엘보를 T로 바꾸는 것은 간단하게 됩니다. 자, 엘보를 선택한 다음에 이쪽에 더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T가 바뀌어지고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자,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그 다음에 배관 그리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까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렬 지수를 이용해서 자, 입상관의 간격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지수를 클릭을 하셔서 자, 배관, 그 다음에 벽체에서 왼쪽 사이드 부분을 자, 탭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지수선 위치를 선택해서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ESC 자, 키를 2번 누르셔서 종료한 다음에 자, 배관을 선택합니다. 자, 배관 선택하면 다시 지수가 이렇게 바뀌고요. 이때 마우스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400으로 입력하시고요. 이번에는 왼쪽 배관을 선택하셔서 역시 400으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ES키 누르겠습니다. 벽체에서 400 떨어지고 배관과 배관 간격이 400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치수선은 선택해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스템 탭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알람 밸브를 로딩해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탭으로 이동하시면 자, 배관 밸브류라고 있습니다. 자, 배관 밸브류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처럼 메시지가 뜹니다. 자, 배관 밸브류가 현재 로드된 패밀리가 하나도 없을 때 이러한 메시지가 뜨고요. 예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자, 패밀리 로드가 대화창이 띄워지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린 SP 밸브 알람이라는 파일을 선택을 해서 자, 열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드 되었으면 자, 요 유형 선택키를 클릭을 해서 100mm를 지정을 해준 다음에요. 자, 여기에 적당한 위치에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S키를 자, 눌려서 명령을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알람 밸브 배치가 끝나겠습니다. 배치가 끝난 상태에서 자, 밸브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왼쪽 특성창에서 간격 띄우기를 1100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자, 바닥에서 1100이 이동된 상태로 알람 밸브가 배관에 삽입된 것을 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쉬었다가 마지막 강의 진행하겠습니다.